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소관계는 좀 면밀히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내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지수가 있는 어떤 식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밑이 같거나 또는 지수가 같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밑에 범위를 갖고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 A가 27의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리고 B는 24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C는 루트 81의 5제곱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얘들 여기서 공통으로 밑을 다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A는 3의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얘 3의 몇 제곱이지? 5제곱인가? 마이너스 5제곱 하면 얘 마이너스 3이랑 만나서 3의 1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4제곱에 5분의 4인가? 그치? 그러면 3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자라는 얘기냐면, 얘를 3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얘는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x 값이 크면 y 값도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더 큰 애가 제일 큰 수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근데 요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약간 유용해. 약간.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0.5에 5제곱 그리고 32분의 1에 4제곱 그리고 0.25에 3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는 2분의 1에 5분의 1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이게 5제곱이니까 4분의 5인가? 맞지, 그치? 4분의 5제곱.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이거 4분의 1인가? 이거 4분의 1이죠. 그럼 2에 여기가 제곱될 거고 3분의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들 이거 지금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감소함수잖아. 이럴 때는 여기가 x야, 지금 x였어. x 값이 커지면 이 결과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제일 큰 애가 뭐야? 얘가 제일 크잖아. 얘가 제일 작은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냥 구분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굳이 이걸 이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고 문자로 비교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그렇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주고, 그래서 이거 정리해갖고 A가 요 범위냐 아니 1보다 큰 범위냐 해갖고 지수가 클 때를 찾을지 작을 때를 찾을지 요 정도 구분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조건은 뭐냐? 밑을 각게 맞춰줘야 돼. 요거를 적용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48쪽에 우리가 지금 밑에 네 문제 빼놓고 봤잖아요. 그치? 48쪽에 344번부터 347번까지 여기 이제 기본 문제들이니까 이 친구가 다 맞춰져 있어. 지수만 비교해. 대소관계는 부등호로 표현하는 거고, 와 진짜 너무 귀찮아. 그럼 그냥 거기 위에다 1, 2, 3 이렇게 써. 알아서 해. 너네가 채점할 거야. 52쪽으로 오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함수에서 다루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제 52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거기 순서대로 할게. 대소관계 먼저 합시다. 384번. 384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해. 아 잠깐 미안해. 그래서 이거 봐봐. 지금 분모랑 분자의 일씩 계속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씩 커질수록 오른쪽 값이 커져. 그렇지? 이거는 좀 약간 뭐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거 증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A, B, C 지수 정리하면은 일씩 커지거든. 분모 분자가. 여러분들 대소하게 그렇게 판단하면 돼. 다시 정답. 다시 정답. 다시 정답. 다시 정답. 다시. 응? 못생긴 났어?
다시. 얘들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느드야 다. 다 그느드고. 얘들아 니은 디귿이라고 답을 쓴 사람이 선생님이 다시라고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었는데, 얘들아 기억 봐봐. 밑이 1이면 지수가 몇이건 간에 항상 몇이야 값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A, B, C 값이 다 1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물론 A가 1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지만 1이라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할 거야. 그래프 쪽은 385번 기본 문제를 좀 해야 돼서 385번 하고, 그 다음에 388번 문제 할 겁니다. 85번이랑 88번. 이거 뭐야, 이거 성질에서 옳은 거 찾는 문제에서는 그냥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그냥 답이 그냥 보이죠. 385번을 푸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면 좀 속상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냥 그거 보고 읽으면 돼. 그럼 정답이 그냥 보여. 괜찮아. 다시 봐. 응? 아니? 다시. 다시 1번.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제 그래프가 아직 낯선 건 이해가 되는데, 천천히 기본형부터 여러분들이 이동을 좀 시켜보면서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어이구야. 마이너스. 맞아요. 이거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시. 조명이 되지.
또 같이 합시다. 맞아. 같이 하자. 질문 오세요. 읽어봅시다. 얘들아 봐봐. 요거 볼게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무슨 대칭이죠? y축 대칭은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죠. 이거 괜찮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가 밑을 역수해줘서 우리 애초에 그냥 이걸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이 5일 때를 생각해서 대칭 이동을 하지 말고 애초에 그냥 이 마이너스로 역수를 해버려갖고 여기가 5분의 1 때를 갖고 평행 이동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편하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축 그리고 보자. 먼저 감소 함수고 x축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간 거잖아. 그러면은 점근선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근선 찍어주고 그 다음에 y절편 보자고 했었죠? x에 0 넣으면 5분의 1 빼기 1이니까 양수 음수예요. 그러면은 감소함수인데 음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3가 이 정도만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첫 번째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맞죠? 그쵸? 감소함수니까. 두 번째 치역은 마이너스 1 초과이다. 맞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0이 되면서 1 빼기 1이니까 0 맞죠? 그쵸?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여기 이만큼 지나고 있네. 그치? 4번 답이고 근데 5번 y축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x축 되면 마이너스 1 뭐 이거 해봐. 그냥 몰라 나 안 할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해볼게요. 봅시다. y축 대칭하면 누가 변해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생각하자. 여기서 시작하자. 여기에 마이너스 달고 다니면서 뭐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평행이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자. 점근선으로 b 바로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 b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지나? 0,0 지나잖아. 그치? 0,0 대입하면 끝나는 거네. 0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야. 얘 마이너스가 역수시켜주면서 2의 a제곱 되고 마이너스 2 이항하면은 2는 2의 a제곱이네.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a 빼기 b 하래요. 1 빼기 2니까 답은 3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 열심히 배웠죠. 그래프 개형 배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거 배웠고 그다음에 그 모양으로 대소관계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그래프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고 지훈다잉. 몇 시야? 7시 반. 선생님 8시 반에 끝낼게. 8시 반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8시 반에 끝내고 뭐 할 거냐면은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심화 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또 숙제 내준다고 안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마무리하고 주간 테스트 지난번에 못 고친 사람 주간 테스트 고치고 그리고 숙제. 알겠지? 그렇게 마무리할게. 오늘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유형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그래프 플러스 도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함수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계속 나올 거야. 계속 함수 배울 때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고 그치? 얘들아 우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연습이 진짜 많이 됐거든. 이거 무조건 뭐 하면 제일 좋아? 무조건 뭘 구해놓으면 돼? 그 그래프에서 뭐를 표현해 놓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식을 만들었었잖아. 항상 무조건 좌표 설정해야 돼. 무조건 좌표 설정을 못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못 푼다고 봐야 돼.
이 문제는 무조건 좌표 설정을 할 거고 좌표 설정을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야. 그냥 숫자로 좌표가 나와 있으면은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고, 그치? 예를 들어서 x좌표 2라고 주고 시작했으면 x에 2 대입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로 좌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미지수로 여러분들이 좌표를 설정해야 돼. 이게 무조건 1단계야. 그래프에서 뭔가 어디 성분의 길이가 어디랑 같고 뭐 어디가 뭐 2배고 뭐 넓이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들은 진짜 이게 전부야. 이게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뒤에서 배울 삼각함수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든 뭐 그런 모든 애들에서 항상 이렇게 시작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래프를 좀 연습을 해보면은 얘가 y는 3x제곱이라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b고 얘가 m 얘가 n이야. m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nn 같은 이렇게 있고 a 플러스 b가 4일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그냥 개념 페이지 같은 데 있을 법한 문제인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이 문제를 예제 문제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 지금 좌표가 문자지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무조건 대입부터 하는 거야. 좌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대입부터 하고 생각해. 알겠지? 그럼 x에 a 대입하고 y에 m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m은 3의 a제곱, n은 3의 b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 준 게 a 플러스 b네. a 플러스 b 모양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mn이 3의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4 뿅 넣으면 뿅 나오지. 그치? 뭐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대입해서 해라.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3의 x제곱, 얘는 y의 9분의 1의 x제곱.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거의 대칭 형태로 그렸는데 얘들아 봐봐. 원래 제대로 그리면 3의 x제곱이랑 9분의 1의 x제곱 중에 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돼? 누가 더 가파라야 돼? 무조건 9분의 1이 훨씬 가파라야 돼. 알겠지? 원래는. 왜냐면 얘가 더 9를 거듭제곱 하면 훨씬 더 크게 변하잖아. 숫자가. 그렇지? 여기가 원래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원래 저 제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 y는 9가 있고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 선생님이 지난 분기부터 계속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그래프 플러스 도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앞에 있는 문제는 도형은 아니지만 또 그래프 자체가 도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선분, 그 다음에 뭐 넓이 그런 것들이 다 도형이잖아. 그치? 선분은 도형이잖아. 그리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좌표로 설정을 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P에 X좌표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쵸? 미지수 설정을 하라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다 그래도 운 좋게 이제 y좌표를 줘서 사실은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풀이 스타일을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중이니까 이렇게 좌표 설정을 하면은 3의 a제곱은 9가 되니까 a는 얼마야?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y좌표 뭐 x좌표 모르니까 b라고 두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은 9분의 1에 b제곱을 했더니 9가 됐대.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b 갖고 이제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좌표를 지금 내가 너무 쉬운 문제를 갖고 와놓고 이렇게 하면 다 풀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로 이거보다 나이가 계속 높아져도 좌표 설정을 잘하냐 못하냐가 핵심이야. 요런 문제는.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53쪽에 많이 있죠. 그쵸? 53쪽에 391번 해볼까? 뭐 이런 문제 제일 흔하게 좀 잘 나오는 스타일인데 391번 해볼게요. 와, 좌표 아무것도 안 줬다. 좌표 설정 시작해야지. 그치? X좌표로
답이 좀 더럽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더러운 모양이 나와도 쫄지 말고 계속 이어서 해. x좌표를 설정을 하면 y좌표는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그 식을 써야 돼. 항상 그 함수에서는 그렇게 습관을 들여. 미지수는 최대한 적게 써라. 미지수를 적게 써라. b의 좌표를 구할 때 y 좌표를 보고 x 좌표를 구해야 돼. 우리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밑 똑같네. A, B 길이 알려준대, 그치? A, B 길이 알고 푸는 거야. 미안해, 선생님 문제를 제대로 안 봤어. A, B 길이 문제에서 알려줬어. 바로 그냥 식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얘들아 봐봐. 자, 실험 봐봐. 우리가 예를 어떻게 들어야지?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예를 들게 선생님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산을 할 거야. x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괄호로 양변을 나누면 이게 이 문제의 답이잖아. 그치? 지수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지수 문제를 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드러운 모양으로 막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쨌든 K가 한 두 개로 미지수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모양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방정식을 는 몇 이렇게 나왔을 거야, 여러분들 식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항으로 묶어줘야 돼. 미지수가 흩어져 있으면 안 돼. 여러 개의 항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방정식 해를 구하기가 힘들어. 됐어? 응? 작은 걸로 묶어야 돼. 누가 작은 애? 걔로 묶어. 그러면 3에 a-2제곱 괄호 열고 그럼 3에 몇이 돼야지 a 플러스 1이 될까? 지수가. 그렇지. 또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a 플러스 1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계산되잖아. 그럼 얘로 나누면은 이제 방정식 풀 수 있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같이 하자. 얘들아 26분의 3이야. 선생님 혹시 채점 안 해주는 사람 있으면 하고 칠판 보자. 얘들아 봅시다. 먼저 이렇게 딱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좌표에 x 값이 같은 두 좌표가 있으면 아싸 땡큐야. 미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c의 y 좌표는 여기다가 k를 넣은 값이니까 3의 k-1제곱이 될 거고 a의 y 좌표는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선분 AB의 AC의 길이는 3의 k 플러스 1. 문제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왜 그럴까? 요게 이제 AC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선생님이 이제 저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행이동 개념으로 이제 바로 구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생각보다 그렇게 꼼꼼히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딱 접근하는 방식이 뭐여야 되냐면 B의 x 좌표를 또 다른 미지수로 놓는 건 최악이야. 알겠지? 지수에 미지수 달리면서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에 미지수의 종류까지 많아지면은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럴 때는 B의 y 좌표를 보고 x 좌표를 설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건 바보야. 근데 이런 조건이 좀 안 주어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의 k 플러스 1 제곱은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y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래서 나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금 같은 거잖아. 둘이, 그치? 그러니까 k 플러스 1 플러스 2가 x니까 여기는 k 플러스 3이 될 거야. 요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같이 맞춰서 설정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 문제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죠. 우리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 설정을 해줘라라는 거야. 그럼 AC의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멈춰있으면 선생님이 속상한 거야. 선생님이 되게 많이 얘기했어, 그치? 지수가 너무 커갖고 계산할 수 없어. 지수에 문자가 있어서 항 여기로 나눠져 있어서 계산할 수 없어. 그럼 제일 흔하게 하는 행동이 뭐다? 묶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작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3이 몇 제곱 돼야 돼? 세제곱인가? 맞지, 그치? 마이너스 1에 3이 될 거고 그럼 3의 k-2제곱은 이거 얼마요? 27 빼기 26인가요? 그래서 얘가 26분의 3이 되는 거야. 뭐 구하는 거야, 근데? C의 y좌표는 뭐야? C의 y좌표는 이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k까지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 좀 더 정리하면 되겠죠. 9분의 3의 k제곱으로 만들고 9 여기다가 곱해서 3의 거듭제곱 형태로 해서 k를 구하는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좌표 설정하고 그거 정리만 잘하면 돼. 그래프 문제는 넘어갔나잉?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지수함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이 여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오늘 이제 칠판 수업은 마치고 개별로 문제 풀고 질문 받고 하다가 집에 갈게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이거 다음을 조금이라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 더 지난 분기처럼 될 것 같아. RPM 막 계속 밀리고 진도가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마음은 이거야. 맨 끝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수열이라는 단원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걸 다 못하더라도 삼각함수까지가 진짜 중요해. 지금 이 대수 과정은. 그래서 삼각함수까지 진짜 그 라이트센이랑 요거 해결의 법칙이랑 안 밀리고 꼼꼼하게 다 하고 그리고 그 수열은 운에 맡기자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기획하고 있어. 수열은 이제 그때 시간을 보고 여러분 오답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아무튼 우리 최대 최소 얘기를 할 거야. 최대 최소 얘기를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해서 최대 최소만 갖고 막 시험 문제가 이 단원에서 막 10개, 20개씩도 낼 수 있어. 유형이 너무너무나 다양해서. 근데 크게 봤을 때는 한 3, 4개 정도로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범위로 함수값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뭐 특별히 막 설명할 필요는 없어 얘들아.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아 왼쪽 그래프 최대값 있어? 최소값 있어? 없죠, 그쵸? 최소값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최대값, 최소값 다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에서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A가 1보다 커. 그리고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야.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는 증가함수니까 최소값이 x가 뭐일 때야? 알파일 때죠, 그렇죠? 최소값이 f 알파고 최대값이 f 베타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뭐야 이거? 이거 좋죠? 얘 여기 봤어. 그러면은 알파 이상 x 값이 베타 이하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야? x가 얼마일 때야? 점점 내려가잖아, 그렇지? x값이 클수록 y값이 작은 거잖아, 그렇지? f 베타 베타 알파.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칠판을 쳐다보고 있지만 이게 뭐 치킨 생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아무튼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예시 하나 바로 들어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보자. y는 3의 x 플러스 2에 일단 요거 최대 최소 구해보자. 빠르게 할게요. 일단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최소값 x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렇죠? 그럼 최소값만 구하자. 최대 최소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여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얼마? 1. 이해되죠, 그렇죠? 두 번째 y는 2의 1 마이너스 x이고 이렇게 해보자. 얘들아 계속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어.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얘 밑에 줘라. 알겠지? 그거 갖고 다니지 말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 요런 모양이죠. 그럼 얘는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 감소함수네. 이번에 최대값 구해보자. 최대값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 그러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도와줘. 4야?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걸로 해볼까? y는 4의 x제곱 곱빼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0 x2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얘들아 봐봐, 정리해야 되죠? 얘가 a가 지금 1보다 큰지 0에서 4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그럼 이거 식의 모양을 바꿔서 이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은 3분의 x제곱이잖아. 3분의 4의 x제곱인 거 보여? 보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y는 3분의 4의 x제곱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약간 혼돈이 오는 사람들은 분수다, 이거 감소함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든. 1보다 커 작어? 증가함수죠, 그쵸? 이거 증가함수니까 최소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그럼 여기다 0 넣으니까 최소가 얼마? 1이죠, 그쵸? 그럼 최대한 5 넣으면 되겠고. 이 정도의 느낌이야. 괜찮지, 그치? 이 시계 모양이 선생님이 예제를 든 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끼다. 우리 그냥 어려운 거 하자. 이거 좀 쉬우니까. 이 54쪽에 400번 하자. 딱 400번. 그냥 바로 난이도 있는 걸로 바로 합시다. 개념적으로 쉬우니까. 모든 실수. 정답 맞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진짜 고기 과정을 처음 배우면서 응용 문제집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그냥 한 방에 막 쭉쭉 푸는 게 잘하는 거야 진짜. 같이 할게. 보자. 뒤에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아갖고 그냥 같이 하는 거고.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미친 A가 1보다 크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나눠져서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1번 A가 1보다 클 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a가 1보다 클 때 최대값은 최대값부터 하자. x가 몇일 때야? 4일 때죠, 그쵸? 그럼 x에 4를 넣으면은 a의 5제곱이 알파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겠네. 그러면은 a가 베타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럼 이제 알파는 16 곱하기 베타라고 했으니까 a의 5제곱은 16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지금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눌 수 있어. 그럼 나누면은 4제곱 되니까 a는 얼마? 뿔마인데 우리 지금 a는 항상 양수여야 되죠, 미친? 그러니까 2라고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것들은 고등과정 하면 그냥 계속 수시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4일 때가 이번에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a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가 a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알파가 a고 베타가 a의 5제곱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a는 16분의 1 그래서 a 아니 4제곱은 16분의 1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거냐? 모든 실수 a 값 3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거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울게요. 예시 있는 것까지 다. 얘들아, 요 유형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y가 원래 보통 fx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fx라고 쓴 이유는 여기에 다항식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다룰 다항식은 대부분의 문제가 2차식일 거야. 2차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한글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2차식으로 다루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y는 a의 미지수, 여기 지수에 해당되는 데가 2차인 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럼 이거 지수함수야 아니야? 지수함수 맞게 아니게? 맞죠, 그쵸? 왜냐면 지수함수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고 그냥 했잖아. 우리 차수 언급한 적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 맞아,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y가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일 때 x가 a일 때 최대값 b 이게 최? 이건 최인데 최대값 b를 갖는다. a, b를 구하는 걸 해봅시다. 얘들아, 먼저 이론부터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 먼저 얘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우리는 밑이 1일 때랑 밑이 0과 1, 4일 때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여기가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지, 그치? 그러면은 a의 fx 그럼 우리가 fx 자리 원래 x가 있었던 거죠, 그쵸? x 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 x가 a보다 1보다 클 때 커지죠, 그쵸? 그래서 fx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가져. fx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고 f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a의 fx 제곱일 때는 요번에는 반대죠, 그쵸? 여기가 지금 미지수야, x죠, 그쵸? 요번에는 얘가 클수록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fx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은 오히려 최소 값이 되는 거고 이해되지? 이해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fx가 최소일 때 전체 값은 오히려 최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봐봐 요 지수 2차식이죠? 우리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 또 얘기해. 지겨워 죽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풀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증가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우리는 필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를 예를 들어 gx라고 할게.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그렇죠? 대충 x축여기다 그릴게. 그러면은 꼭지점 x좌표 우리 이거 기말고사 지겹게 했죠, 그렇죠? 얼마야? 1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이거 범위를 따로 범위가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도 또 범위를 주기도 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약간 수정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2에서 4 사이 이렇게 범위를 줘버리면은 여기서 대답 한 번만 해줘.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2일 때 최대죠, 그렇죠? 이해되죠? 다? 그치? 근데 이제 범위는 없으니까 그냥 꼭지점 좌표니까 얘는 x가 1일 때 최대값이야. 거기다 1 넣어주면은 마일 뿔 2뿔이니까 얼마지? 3. 그러면은 얘가 x가 1일 때 최대 3이야.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a 값 찾은 거죠, 그렇죠? x가 1일 때 얘가 3이 된다는 건 지수가 3이 된 거야. b가 3인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지금 이 지수만 갖고 따로 푼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2의 세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갖고 그대로 b로 갖다 넣으면 안 돼야.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거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반대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자. y는 4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제곱이고 x의 범위를 주자. 이번에는 최대최소를 다 구해봅시다. 최대최소를 다 구해보자. 얘들아, 먼저 얘는 이 지수가 지수 2차 함수가 최대일 때 y 값이 뭘 가져? 최소를 갖고, 그쵸? 거꾸로 되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그럼 이제 얘 갖고 이제 풀 건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야. 얘들아, 얘 위로 볼록하죠, 그쵸? 대충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 x좌표 얼마예요? 3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범위가 1 이상 4 이하야. 그럼 1이 여기, 4가 옆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하자라고 했어. 그러면은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먼저? 3일 때 최대네. 그럼 3 여기다 넣자. 그럼 마구 18, 마8이니까 1인가? 최대 1. 그다음에 최소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죠, 그렇죠? x가 1일 때니까 마1 뿔6 마8 그 얼마니? 마구의 뿔 6이니까 마3인가? 최소가 마3. 여기까지 우리가 1차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위로 돌아가는 거야.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 먼저 최대부터 구하자. 얘 최대는 지수의 최소를 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4분의 1의 최소값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은 4분의 1의 최대인 1제곱을 넣어야 돼. 그럼 얘는 역수해주고 4의 세제곱이니까 64. 얘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만 더 응용된 거 하나만 더 보여주고 문제 풀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에서 합성함수가 좀 나와. 합성함수가 좀 나오는데 만약 나온다면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gx a의 x제곱. 이거는 끝까지 풀지는 않고 합성함수 부분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 보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잘 나오거든. 그러면은 쫄지 마세요. 우리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유형 정리 지금 최대 최소가 마지막인데 유형 정리 해줄 때 역함수 얘기, 합성함수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내가 숙제를 하거나 프린트 같은 걸 푸는데 역함수 얘기가 나오잖아? 역함수식을 구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닌 거야. 그걸 그렇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예 언급조차 안 한 거지. 만약에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함수값 문제인 거야, 그거는. 지금 내 말 알아들었어? 역함수는 그냥 이거 바꾸면 되잖아, xy 위치. 그렇게 해서 활용하라는 거고, 요 합성함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만 정리해보면은 왼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게 바로 보이죠. x, g라는 함수에 x 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활용이 될 거다. 54쪽입니다. 얘들아, 여기에 2차 함수만 무조건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거를 표현할 때 y는 a의 2차식 꼴이라고 그 제목을 썼을 건데, 사실은 무조건 2차 함수만 나오는 건 아니야. 뭐 절대값도 나오고 좀 다른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2차다. 근데 우리는 403번을 풀 거다. 다시.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그렇죠. 좋아요. 아, 이거는 너는 더하기 문제야. 답이 그런 그 정도 크기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몇 차이로 틀렸다라는 거는 더셈플스 뭐 이런 영상 문제야. 다시.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아니. 아까 얘랑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렇죠. 다시. 요거야? 다시 요거. 그렇죠. 한 바퀴 돌고 같이 풀자. 또 선생님이 8시 반 약속을 또 못 지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자, 같이 합시다. 실물 보세요. 얘들아, 봐봐. 이 함수부터 보는 거야, 항상. 너네가 언젠가 내가 지금 설명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풀어서 좀 괜찮았을 텐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하자. 지수함수야. 얘 1보다 커.
증가함수 형태야. 근데 최대 최소를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x 값을 넣는 자리야.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요 자리에 x 값이 큰 걸 넣으면 함수 값도 더 커지고 작은 걸 넣으면 더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근데 우리가 최소값이 1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제일 작은 걸 넣어야 돼.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그치? 여기에 제일 작은 걸 넣기 위해서 함수를 그리는 거야.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된 형태고 얘 그 꼭지점 x좌표 얼마니? 1이지. 그치? 여기가 1인 거야. 근데 이제 범위가 2분의 1에서 3이니까 2분의 1은 바로 옆일 거고 3은 좀 멀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될 거야. 그 우리 지금 최소값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1일 때고 여기가 지금 3일 때잖아. 그 x가 몇일 때 최소야? 3일 때 최소죠? 그쵸? 여기에 제일 작은 걸 넣어야 돼 지금. 여기다가 3을 넣었어. 그러면 봐봐. 3에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k를 했더니 1이 됐다는 소리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너네 지금 얘가 1이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 함수의 값이 최소가 1인 거잖아. 그쵸? 여기가 1이 됐다는 거야. 그럼 지수가 몇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여기가 마3이니까 k는 얼마? 3. k 3 구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겠죠. 그쵸? 여기다 3 넣어갖고 싹싹싹 싹싹싹 요거구나. 1 넣어갖고 싹싹싹 넣으면 돼. 넘어갈게요. 필기해야 되는 사람은 저 정도만 써놔. 그리고 다시 숙제할 때 마무리해봐. 그 다음에 보자. 실험 보세요. 할게요. 일단 얘는 치환해서 할 거야. 요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치환을 해서 시작을 할 거고, 봐봐. 차이점을 자꾸 비교를 해야 돼. 선생님이 유형을 분류해주는 형태가 시작하는 방법이 다른 형태를 기준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도 그렇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지수의 2차식이 있는 형태야. 제일 일반적인 형태가. 그럴 때는 이 방법이고, 얘는 뭐가 복잡하긴 하지만 지수가 2차는 아니죠. 그 대신 특징이 뭐냐면 항이 여러 개야. 항이 여러 개. 그런 좀 모양의 특징을 기억을 해서 얘는 치환을 할 거야. 이 a의 x제곱을 t, 뭐 k, 뭐 a, 뭐 a는 지금 선생님이 딴 걸로 이제 치환을 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은 얘는 t의 뭐가 돼? 제곱이 되는 거죠. 플러스 k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최대 최소죠. 여기서 이 유형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뭐냐면은 범위 재설정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와 반대로 푸는 거야.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2차 함수를 갖고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그걸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그걸 2차 함수에 적용할 거야. 이거 둘이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줄게요.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2의 최대 최소. 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딱 문제를 만났어. 뭔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유형들인데 항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지수가 그냥 단순하게 1차식이네. 나는 이거 치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가 2의 2x제곱인 거잖아. 그치 지금?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죠? 여기 지금 2x 곱하기 2잖아. 그치? 여기 2t야. 그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범위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그치? 그 범위를 여기서 먼저 구해줘야 돼.
여기서 먼저. 그러면 봐봐. 얘 지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그쵸? 그럼 t가 이제 y 값이 되는 거죠, 역할이. 이 t의 최소값부터 구하자. x에 뭘 넣었을 때 최소야? 0 넣으면 최소죠? 그럼 1이네. 0제곱이니까. 그리고 2 넣었을 때 최대죠? 그럼 4네. 요 범위에서 요거를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 이 다음 단계는 공수 원문제로 바뀌죠, 다시.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의 y좌표가 1이고 그 다음 1에서 4 사이니까 요 부분이네, 그치? 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최소값 x가 t가 몇일 때?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대값 t가 4일 때 16 빼기 8이니까 8.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범위 재설정하는 거, 범위 재설정하는 것만 잘 하면은 그렇게 막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55쪽. 다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갖고 그냥 기본 문제로 하자. 이거는 405번. 405번에서 기본 문제만 잘하면 뒤에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은 모양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와 이게 뭐였지? 막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녹화하는 거야. 녹화하고 올려놓으니까 생각 안 나면 다시 보면서 좀 공부하세요. 네. 네, 선생님 설명 듣고 알 듯 말 듯 할 때 내 힘으로 풀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알 듯 말 듯 할 때 끝까지 말을 해야 돼. 그렇죠. 아, 알겠다. 요즘 시험 이거 다 공감에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거든. 하나 남아서 선생님이 요거 이제 방금 한 거 같이 하고
보자, 같이 하자. 보자, 405번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최대 최소 얘기를 하는데 지수함수가 우리가 항을 여러 개로 다루질 않잖아, 애초에. 그치? 그러니까 단순한 지수함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요 부분을 봤더니 얘 제곱 형태네. 그럼 치환하는 형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놓을 거야. 그치? 그럼 y는 여기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t의 제곱. 요 부분은 2 곱하기 t죠. 그쵸? 2t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 밑에 있는 노란색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어. 2차 함수는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하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그 범위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치환하려고 써놓은 식에서 갖고 와야겠구나. 그러면 그 식의 최대 최소는 얘 갖고 해야겠구나. 이해됐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최대부터 하자.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최대니까 t가 4일 때가 최대겠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죠? 그럼 t의 최소는 2분의 1이겠죠. 그럼 나는 요거 갖고 이제 2차 함수 문제 풀면 되는구나. 2차 함수 그리자잉.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좌표가 얘 왜 자꾸 들어가지? x좌표가 얼마? 1이야? 1 이렇게 되고, 우리는 2에서 4까지니까 뭐 요쯤 느낌일 거야 아마. 요쯤 느낌. 그러면은 분수 계산하기 싫은데 우선은 최대값이니까 분수 계산한다. 최대값 x가 t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그쵸? 그럼 1 여기다가 넣으면은 1 5니까 4.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4일 때죠. 그쵸? 그래서 4 넣으면 16에 뿔 8이니까 8에 뿔 3이니까 45인가? 그럼 얘는 45. 빼기니까 9.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가 미정계수를 놓고 푸는 문제라서 405번을 모두가 다 동그라미 받고 깔끔하게 이제 밑에 문제들을 숙제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무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유형을 합시다. 얘들아, 지수함수는 y 값이 다 양수죠. 그렇죠? 평행이동을 안 한 형태에서는 y 값이 다 양수잖아. 근데 양수에 저거 봐. 양수 더하기 양수에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뭐 많은 유형들을 얘기했는데,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 얘기할 때 우리가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거야라고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죠? 산술기하 모양이 이제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저 모양에서 나올 거고, 이 모양은 쉽게 말하면은 a의 x제곱분의 1의 꼴인 거야. 이해됐어요? 얘들아 봐봐. 이 모양에서 산술기하 쓰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야 우리한테. 산술기하라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ax제곱분의 1이 2의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가 뭐가 되냐면 1일 때.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무조건 2 이상이고 최소값은 2야. 알겠지? 근데 요거는 약간 선생님의 그 요령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 이렇게 나와. y는 산술기하 다 기억나죠? 산술기하 이거죠? a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언제 등호가 성립해? a랑 b가 같을 때. 이 산술기하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a의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그때의 x값. 얘들아 잘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였어. 최소값 얼마? 무조건 2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역수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곱해서 무조건 루트하니 1이 될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없었으면 그냥 무조건 최소값 2인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형이거든. 이 유형의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 문제는 막 3초 만에 답 쓰고 그래. 실제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럴 정도로 이게 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얘들아 봐봐. 412번 봐봐. 412번. 아니 잠깐만 보는 거야. 412번에 괄호에 들어있는 형태가 제일 기본 형태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전체 식의 최소값 말고 예를 들어서 앞부분만 얘기해 볼게. 2 괄호 열고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했어. 그럼 그냥 괄호값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2니까 답 4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형태는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산술기하만 떠올리면 쉬워. 그걸 떠올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하면 되고. 아무튼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한번 할게요. 보자. 얘는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모양을 살짝 바꿔줘도 좋아요. 2의 x제곱 플러스 얘는 2 나누기 2의 x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x제곱분의 2야.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씩 만들 수 있죠. 그쵸? 루트 안에 뭐 들어가? 2죠. 그쵸? 얘네들의 곱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2의 x제곱 약분되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쵸? 그럼 최소값 얼마? 2루트 2. 됐지? 그치? 그때 x값 구하자. 2의 x제곱과 2의 x제곱분의 2가 같으면 그때 x값이 되는 거죠. 2의 x제곱 일로 가니까 2의 2x제곱은 2가 되는 거 이해돼? 얘랑 얘랑 곱하니까 이거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2의 x제곱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x는 2분의 1. 이해됐지? 그래서 그때 x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2루트 1. 괜찮죠? 굉장히 쉽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푸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푸는 형태도 있고 근데 마냥 또 쉬운 것만 나오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응용되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만약에 이게 산술기하고도 사실 풀 수 있어. 다른 걸 가르쳐주지 말까? 아니야. 우선 미안한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a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이것도 한번 보여는 줄게. 알겠지? 한번 보여는 줄게. 봐봐. y는 6에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문제의 유형이거든. 잘 보세요. 잘 봐. 이제 내가 왜 산술기하를 안 쓰고 치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거야. 딱 이 문제를 만났어. 근데 또 최대 최소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의 모양이 괄호 안의 모양이 우리가 산술기하 형태로 배운 모양이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얘가 최소고 산술기하는 항상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치?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면 전체가 최대니? 확실해? 아니잖아, 그치? 지금 그런 모양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을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때는 얘를 치환해서 풀자라는 거야. 왜 9를 안 치환하고 얘를 치환하냐면 얘를 치환하면 얘는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의 제곱이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쵸? 얘를 양변을 제곱해보면은 가운데 플러스 2라는 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해줘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요식 다시 써보자. y는 6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2로 바뀐 거야. 그럼 다시 우리의 익숙한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꼭지점 구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수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 최소값 물어보면 그냥 산술기하 때려갖고 막 3초 만에 푼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잘 나온다. 보자. 한번 3초 만에 할 수 있나 보자. 55번이래. 55쪽에 410번 하자.
남은 시간 동안 뭐 할지 설명해주고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시작할게요 다시. 마이너스 얘들아 봐봐. 답은 2번. 답은 2번이고 이게 산술기하를 써야지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왜 이 유형은 막 3초 만에 풀어라는 그런 느낌의 표현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최소값이 128이라는 거는 이게 128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128 2의 몇 제곱이냐? 2의 7제곱인가? 7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이걸 계산한 게 2의 6제곱이어야겠네? 이해됐어? 요 말? 그럼 요 안에 2의 12제곱 들어있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네들이 곱한 거잖아. 지수의 합이야. 그러니까 2a가 12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산술기하를 써야지라는 판단을 하면 이 유형은 이 루트 안의 모양이 그냥 얘네들의 곱 형태니까 지수의 합이고, 그러면 얘를 계산한 게 이게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미정계수 주고 최소값을 제시해 줬을 때는 그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나와야 돼.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 지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 유형은 그래도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간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지 숙제는 같이 얘기해주고 아주 슬픈 마음을 갖고 5분간 쉬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뭐야 숙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시험 페이지를 어려워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건 지난번에 거의 아마 마무리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페이지 23쪽 마무리하세요. 이게 또 오래돼갖고 아마 진짜 처음과 푸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요거 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해. 얘들아 이거 빨리 해. 빨리 질문하고 빨리 마무리해. 그래야지 우리가 숙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지난 주간 테스트 안 고친 사람 오답 고치고, 혹시 우리가 안 가져온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올지 선생님 이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사실 제대로 안 나왔고,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면 304번부터죠. 스마트 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 한번 먼저 하고 20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65에서 412 48문제 68문제죠 지금. 68문제고 아이트 쌤이 한 100개 있죠. 해야 될 게. 이제 1번까지 했어. 203번부터 250번. 이제 한 55문제. 그다음 위에 몇 문제였죠? 60문제였죠? 115문제. 선생님 예고한 대로 딱 150문제야. 150문제. 얘들아, 우리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우리 지난 분기에도 금요일에는 거의 100문제 근처씩 막 숙제 나갔어.
뭐 60문제 나갈 때도 있었지만 7, 80문제, 8, 90문제 이렇게 빈번하게 나갔었거든. 근데 다음 주에 계속 방학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와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줘야 돼. 2주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눠서 잘 하면 돼. 나눠서 잘 하고 몰아서 하지 말고. 아무튼 5분 쉬었다가 요거 시작할게요.